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자, 오늘은 익스프레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로딩 화면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로딩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자료로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최대한 익스프레션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로딩 서클이라고 할 거고요. 프리셋은 HDTV 1080-29.97 되어 있는 와중에 가로 1000, 세로 1000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듀레이션은 한 10초 이상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 툴로 도형을 먼저 그려볼 텐데, 자, 필은 없애주고 스트로크만 단색으로 해서 하얀색으로 해서 두께는 30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화면 가운데 언저리쯤에 요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끝에가 요렇게 네모네모 납작한 모양이니까 콘텐츠의 쉐이프의 스트로크 여셔서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화면 가운데쯤에 놔볼까 하는데요.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누르면 화면 가운데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놓고 여기보다는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릴 예정이기 때문에 살짝 위쪽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불투명도를 볼게요. 오퍼시티를 보고 나서 자, 0에서 적당히 타이밍을 재죠. 0에서 100이 되는 이러한 키프레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0초에는 0, 1초에는 100%. 일단은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타이밍을 봐야겠지만요. 이 상태에서 반복을 시킬 거예요. 자, 오퍼시티 왼쪽에 스탑워치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익스프레션을 쓰게 만든 다음에 자, 루프 아웃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그냥 해주면 두 개 찍어 놓은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단순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여러 개를 복붙을 놓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반복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루프 아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급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날갯짓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펄럭펄럭 반복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루프 아웃을 써주면 되겠다 할 수 있는데, 루프 아웃을 각각 써주다 보면 그냥 단순한 반복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새가 돼요. 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게 하려면 파생기들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핑퐁이라고 각각 써주시면요. 핑퐁이라고 써주시면 키프레임이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날개가 펄럭펄럭거리는 동작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생기도 유용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것 말고도 옵셋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얘가 진행을 하던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행하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어나가요. 이런 것도 분명히 쓰임새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로딩 서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컴포즈 할게요. 이름을 쉐이프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쉐이프 레이어는 무브얼로 밖에 프리컴포즈가 안 되고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화가 돼가지고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고 중심점이 화면 가운데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12개를 만들어서 빙그르르 돌려야 되는데, 자, 컨트롤 D로 복사한 다음에 뭐 R 눌러서 로테이션을 돌리면 되겠지만 이러한 방식 말고요.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에도 R 눌러서 로테이션을 꺼내주고 위에 있는 로테이션에 자, 스탑워치를 R2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익스프레션을 걸어주고 이 쉐이프가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의 로테이션을 쫓아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수식어가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 위에 있는 쉐이프의 로테이션은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의 로테이션보다는 30도 가량 간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30이라고 뒤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네, 간격이 벌어졌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복사를 또 해가지고 또 로테이션에서 뭐 이번에는 플러스 60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자, 지금 수식어가 요 아래쪽에 이 컴포지션에 쉐이프 레이어가 있는데 그거의 로테이션에서 플러스 30도 가량 간격이 벌어진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쪽에 요거 쉐이프2 써져 있는 게 지금 이번 레이어의 쉐이프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나타내는 거죠. 해서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큰 따옴표까지 다 지우고 인덱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완료를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물은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면 아주 재밌게도 빙그르르 돌려져서 복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취소할게요. 일단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 앞쪽에 레이어 번호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지금 이 쉐이프의 번호가 1번이다 보니까 여기 인덱스 대신에 1이 들어가서 1 플러스 1 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2번 레이어가 자신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2번 레이어보다는 30도 간격으로 더 벌어진다. 요런 식의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사를 하면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30도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복사를 아직까지 해두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깜빡깜빡거리는 타이밍이 전부 똑같은데 이 타이밍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에 오른쪽 클릭, 타임에 이너블 타임 리매핑 하면요, 타임 리맵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면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혀 있는데 이거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작하는 속성이에요. 자, 위쪽에 있는 쉐이프에도 똑같이 타임에 이너블 타임 리매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을 다루는 속성도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게 스탑워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걸고 익스프레션 포인트를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의 타임 리맵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쉐이프의 타이밍이 2번 쉐이프의 타이밍을 똑같이 쫓아간다 라고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뒤에다가 자, 점 value라고 하는 거는 뭐 현재 수치값, 현재의 이 키프레임에 찍혀 있는 데이터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value at time 가로치고 time,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의 타이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거고, 요 괄호 안쪽에 뭐 타임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뭔가 오묘하게 타이밍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추가적인 설명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네모와 아래 네모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션을 저는 줬고요. 이너블 타일 리맵 해서 타일 리맵 속성을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익스프레션에서 아래쪽에 있는 네모의 타일 리맵을 쫓아가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value at time 쓰고 가로치고, 뭐 time 마이너스 1 쓰면요, 위쪽에 있는 네모가 아래쪽에 있는 네모에 대비돼서 1초 뒤에 실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1 말고 0.5 써볼게요. 0.5를 쓰면 1의 반이니까 1초의 반, 즉 지금 1초의 반을 보시면 0초 15프레임이죠. 0초 15프레임에 위에 있는 네모가 모션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고요. 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0.1 정도 썼으니까 한 3프레임? 그 정도 뒤에 얘가 모션을 시작을 하겠네요. 자, 이거 근데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얘도 이 아래쪽에 기준을 이제 인덱스 플러스 1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래야 또 연쇄작용이 일어나니까요. 자, 이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컨트롤 D로 12개까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까지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각 막대기마다 순차적으로 불투명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네요.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서 쉐이프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타이밍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버튼 누르면 키프레임 찍힌 게 보일 거고, 일단은 0초에 지금 0%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키프레임 수치를 조금 수정할게요. 이게 0%면 조금 그렇고 한 10%까지 살짝 반투명하게 보이게는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조금 더 길어야 되려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얼추 된 것 같아요. 다시 쉐이프 컴포지션에서 한 1초 8프레임 정도까지 키프레임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도는 모습이 확인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로딩 서클을 완성을 해 봤어요. 모양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이 쉐이프 컴포지션 안에 들어와서 뭐 얘의 길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길이를 좀 바꿔준다든지, 이게 좀 더 낫네요. 아니면 뭐 새로운 모양을 좀 더 만든다든지, 뭐 이거는 눈을 꺼놓고 뭐 요 위치에 원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올려놓고, 뭐 불투명도는 뭐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를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얘도 똑같이 깜빡깜빡 거릴 거고요. 뭐 로딩 서클 컴포지션으로 돌아오면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해서 프리컴포즈를 아까 해놓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대로의 막대기 모양으로 할 거고요. 이제는 메인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로딩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고요. 프리셋은 HDTV 1080-29.97 간 다음에 OK 누를게요.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만들겠습니다. 이름 배경이라고 하고, 뭐 완전히 하얀색은 조금 그래서 조금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로딩이라는 글자를 좀 써볼게요. O는 빼야죠, 그죠?
빙 5가 들어갈 자리 남겨놓고 만들게요.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그것보다 조금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로딩 서클 가지고 올 건데 요것도 이제 색깔 좀 바꿔줘야겠죠. 동일하게 검은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휠 효과 적용해서 네, 이렇게 됐죠. 크기 조절해서 놓고요. 글자 간격 조절을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행시키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로딩 서클이 좀 어느 정도는 먼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포지션 자체를 앞으로 좀 당겨서 한 이쯤에서부터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로딩 바를 만들어 볼게요. 자, 휠은 없애고 스트로크만 색상을 이렇게 줘서 네모를 아래쪽에 적당하게 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수정 좀 할게요. 네, 두께 수정하고 렉탱글의 렉탱글 패스에 라운드니스 값을 올려서 둥글게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좀 두껍게 만든 것 같은데 뭐 사이즈 조절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은 뭐 로딩 바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복사하시고, 자, 위에 있는 로딩 바의 크기를 조절을 할게요. 사이즈로 조절을 할게요.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휠을 채워주시고 스트로크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는 없앨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없애놨어요. 자, 그럼 로딩 바가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줘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나타나게 해줘도 되고 이거랑 비슷하게 매트를 써도 되는데 오늘은 익스프레션 관련해서 수업을 나갈 거니까 일부러 좀 어려운 효과를 써볼게요. 자, 리니어 와이프라고 하는 효과를 써볼 거고요. 리니어 와이프 효과를 써서 트랜지션 컴프레션을 조작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없어졌다 나타났다 해요. 근데 이게 반대니까 아래쪽에 앵글을 마이너스 90도를 해줄게요. 그러면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자, 이게 뭐 100에서 0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서 뭐 0에서 100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한 70 됐을 때가 없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자, 뒤로 갈게요. 한 3초쯤 올게요. 값을 내리다가 네, 30 되니까 꽉 차네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로딩바가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뭐 F9번 눌러가지고 뭐 그래프 조작을 살짝 해도 되겠고요. 뭐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로딩 느리다가 나중에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해봐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를 쓸 텐데요. 비어있는 글자를 하나 뽑아 볼게요. 오른쪽 클릭, 뉴에 텍스트 해서 비어있는 글자를 꺼내고 뭐 이름을 그냥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프리셋
창에다가 슬라이더 컨트롤 효과를 줄게요. 슬라이더 컨트롤. 자, 이 숫자는 지금 처음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뭔가 회로 같은 걸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장에서 리모컨을 처음 생산을 할 때 리모컨의 그 버튼들은 처음에는 그냥 고무잖아요. 고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인데 리모컨 안에 회로를 연결을 해서 고무를 갖다가 뭐 전원 버튼으로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뭐 채널을 바꾸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얘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숫자에 텍스트에 보시면 소스 텍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익스프레션 포인트를 슬라이더에다가 딱 연결해 주면 숫자 여기 있네요.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일단은 자, 슬라이더에 적혀 있는 숫자대로 화면에 글자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타이머도 만들고 시기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자, 로딩 바가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채워지는 모습에 맞춰서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슬라이더 컨트롤의 슬라이더에다가 익스프레션 해서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 포인트를 아래쪽에 로딩 바의 트랜지션 컴플레션 요 리니어 와이프 효과에 달려 있는 트랜지션 컴플레션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일단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소수점 표현이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일단은 소수점 표현은 해결을 좀 봐야겠죠. 위쪽에 소스 텍스트에 써져 있는 여기에 뒤에다가 점 뭐 value 점 to fixed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괄호 열고 뭐 내가 2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0을 쓰겠다 하면 뭐 소수점 표현이 되지 않으면서 정수 표현이 된 거죠. 이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뒤에다가 뭐 플러스 큰 따옴표 퍼센트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뒤에 퍼센트라는 문자까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플러스 숫자를 할 때는 큰 따옴표를 붙여줄 필요가 없지만 문자를 뒤에 포함시킬 땐 큰 따옴표를 앞뒤로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이쪽 안쪽에다가 잘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 요게 이제 문제이긴 해요. 숫자가 뭐 70%에서 뭐 아래쪽에 좀 내려놓을게요. 70%에서 지금 30%로 요렇게 매겨져 있는데 아래쪽에 우리 트랜지션 컴프레션 값을 뭐 0초에 70, 3초에 뭐 30 이렇게 해놨기 때문이죠. 해서 이 숫자를 0에서 100이 될 수 있도록 치환을 시킬 거예요. 치환을. 자, 보세요. 아래쪽에 슬라이더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앞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맨 앞에 A라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해서 A는 해서 A가 지금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령어가 이제 한번 끝나면 맨 뒤에 세미콜론을 한번 붙여주셔야 돼요. 이 명령어는 끝이 났다. 여태 동안 세미콜론을 안 붙여줬던 이유는 여태 동안 우리가 했던 건 그냥 한 줄짜리 명령어여서 세미콜론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엔터 치고 아래쪽에다가 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을 할 거거든요. 해서 이전 명령어는 끝났다 해가지고 세미콜론 붙여준 거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추가적인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리니어
치환시키는 거예요. 자, 치환시키는 명령어고 linear 가로 열고 자, A라고 이름 지어준 거 써주고요. 그래서 현재 수치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수치값을 여기다 입력해주고 자, linear 자, 우리가 트랜지션 컴프레션 값을 70에서 30으로 수치값을 잡았었기 때문에 자 70에서 30까지의 범위가 있다. 70에서 30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0에서 100으로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0에서 100으로 치환한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괄호 열고 a, 70, 30, 0, 100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중간에 띄어쓰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띄어쓰기 한 거고요. 뭐 뒤에다가 세미콜론 붙일게요. 자, 이래 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죠?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는 현재의 범위 그리고 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치환시킬 범위를 적는 건데요. 70에서 30까지의 범위는 점차 내려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사실은 0,10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00,0을 써주는 게 정확합니다. 이것도 올라가 있다가 낮아지는 숫자니까요. 실행해 보면 0에서 100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을 좀 해놓겠습니다. 해서 다시 위치를 이렇게 놓을게요. 거의 다 완성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게이지가 이런 식으로 차 올라갈 때 게이지에 닿게 되는 글자는 이제 하얘져야 되죠.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숫자를 하나 컨트롤 D로 복사할게요. 얘는 하얀 색깔로 수정을 하고 뭐 이름을 뭐 하얀 숫자, 뭐 검은 숫자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일단 검은 숫자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숫자가 사라지면서 하얀 글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얀 글자는 일단 눈을 꺼 놓을게요. 이 검은 숫자가 이 로딩바가 이렇게 차오를 때 사라져야 되는 애죠. 근데 물론 지금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냅둬도 지가 알아서 없어지는 모양새인데 실제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은 숫자를 로딩바 아래쪽에다가 레이어 순서를 배치해 주시고 매트 기능을 쓸게요. 알파 매트를 쓰게 되면 로딩바의 영역만큼 자 로딩바 잠깐 눈 켜볼게요. 눈 켜보면 이렇게 게이지가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은 숫자와 겹치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숫자와 로딩바가 겹쳤을 때 그 겹치는 부위만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알파 매트 해서 알파 매트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 매트가 아니라 알파 인버트 매트를 해서 오히려 보였다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보였다가 사라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하얀 숫자는 그 반대라는 거죠. 하얀 숫자는 자 로딩바를 하나 컨트롤 D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올려놓고 자 하얀 숫자 눈 킬게요. 하얀 숫자는 로딩바가 차오르고 있을 때만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자, 알파 매트를 해서 검은 글자가 나타나고 있다가 하얀 글자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우리 로딩바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로딩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매트 소스로 쓰였던 로딩바는 자동으로 눈이 꺼지게 되거든요.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거고
자, 로딩 바를 하나 더 복사해서 숫자의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배치해 두고서 눈을 켜 주시면 얘가 이제 로딩 바가 보이게 되면서, 자, 이제 재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숫자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하얀 글자 검은 숫자의 오퍼시티를 좀 볼게요. 하얀 숫자의 오퍼시티를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검은 숫자의 오퍼시티에다가 걸어주면 이제 검은 숫자의 오퍼시티만 조절을 해도 하얀 숫자도 바뀌니까 이렇게 둘 거고요. 아, 필요 없구나, 그죠? 네, 그냥 하얀 숫자가 마지막에 어쨌든 등장을 하니까 얘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해서 루프 아웃을 해가지고 깜빡깜빡거리게 해야 되니까 뭐 핑퐁으로 할 건데 에러가 나겠죠? 아직 찍어놓은 키프레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완성되는 타이밍이 3초니까 3초에 오퍼시티 키프레임 찍어놓고 이쯤 와서 0으로 바꿔놓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루프 아웃의 특징을 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루프 아웃은 이 키프레임이 최초의 키프레임이 인디케이터와 만나지 않고서는 깜빡거리지 않게 돼요. 이게 루프 아웃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키프레임이 인디케이터를 지나갔을 때 이렇게 루프 아웃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볼게요. 루프 아웃이 아니라 루프 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루프 인이라고 하는 걸 써주면, 자, 영상 처음에서부터 루프 인이 작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찍혀 있는 키프레임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루프가 작동이 안 되는, 반복이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활용도 높은 예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